하는 강의는 PPT가 진행이 안 되는 강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각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를 많이 해결해서 가는 그런 강의를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이니까 너무 막 PPT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굳이 막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그 내용을 제가 다 담아서 설명드릴 거니까 혜미소님이 증명사진인지 너무 딱 멈춰있는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어.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녹화 시작하고 PPT 뜨고 화면 공유 들어갈게요. 네. 왜 그렇게 약해? 혜미소님 나불방에다가 지금부터는 제가 카톡 못 보니까 입장하시는 분들은 혜미소님께 따로 톡 달라고 어려우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라고 내깔죠? 내 자식 같은 놈을? 잘가. 세팅은 채팅. 럼블한테 막자. 럼블한테. 제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보이시죠? 진을? 채팅창을 잡아야 되는데 채팅창이 잘 그냥 저 안 쓸모없는 자야를 갈아버리고 그냥 갖다 진을 막을까? 야 안녕. 내용이 막 엄청 중요하거나 야 왜 그러진 너희들 않기 막고만 때문에 있냐? 같이 딱 나오면 좋은데 제가 이걸 잘 못 찾겠어요. 하나이긴 한데 채팅을 같이 안 올라오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모두 음소거 하고 들어갈게요. 네. 잠시만요. 기록 표시 나나요? 기록 표시 났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좀 예쁘게 나오면 좋은데요. 어쩜 이렇게 화면빨이 안 맞는지. 얘들아. 시작하겠습니다. 수익형 블로그 강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드리는 강의이고요. 기존의 다른 강의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블로그 강의라고 하면 어떤 방문자 수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키워드 잡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컨텐츠를 활용한 수익 내는 방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제 블로그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전해줬던 그런 후기들을 담아봤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8년도 8월에 블로그 강의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기가 11개월이었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블로그 강의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 후기를 남겨주신 분은 서혜님이셨는데, 공무원 준비를 하시고 아이가 둘 있던 그런 엄마셨는데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커피 카페 창업을 하셨어요. 커피 하비투스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신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강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나제이님 아까 잠깐 들어오셨던 카페 강의 들으신다고 다시 나가시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나제이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고 나서 그 그룹 컨설팅으로 처음 만나고 나서 남겨주셨던 후기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여쭤보는데 인스타 돈 주고 맡겼는데 문의 하나 없었는데 강의 듣고 강의 듣고 나서 전체 노트가 지금 엄마가 그 코로나 것 때문에 다시 모두 음소거 했어요. 어쨌든 블로그 강의 듣고 나서 이거 하나 썼을 뿐인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남겨주신 글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저 뵈신 분들은 제가 그때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떤 거 하나 썼는데 문의가 들어왔을까요?
질문이에요. 채팅창에다 대답하시면 돼요.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네. 미나님 저 뵌 적 있어요? 네. 바로 얘기하시길래. 네, 맞아요. 자기소개 글을 블로그에다가 썼는데 그거 듣고 나서 감사하게도 그런 문의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막 딱딱하게 안 하고 사실 오프라인에서 하면 이거 왜 썼을까요? 막 이러면서 편하게 얘기하는데 되게 이게 카메라 앞이라서 이게 자꾸 풀리지? 네. 잠시만요. 네. 이러면 우리 모두 음속, 네. 모두 음속을 하다 말고 왜 자꾸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자기소개 뵌 적 없는데 잘 아시네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할게요. 제가 저거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저랑 2018년도에 강의하고 나서 또 후기로 올라왔던 것 중에서 어떤 글이 있었냐면 뭐 보통은 500만 원 정도 계약금 받는 게 최대였는데 저 강의를 듣고 나서는 배운 것처럼 포스팅 했더니 1,000만 원짜리 그 계약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런 걸 단톡방에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를 통해서 블로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보통 수익형 블로그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광고라던가 혹은 뭐 상위 노출로 해서 블로그를 키우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매출이 늘어나거나 계약의 건수가 늘어나거나 실제로 고객의 전환율이 높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걸 캡처해서 갖고 왔고요. 이 두 분은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했을 때 영국에 계신 분 그리고 그 캐나다 쪽에서 계신 분이 거의 밤새서 제 강의를 두 개를 다 들으셨고요. 저도 태어나서 이분한테 롤모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후기도 담아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형 블로그 강의는 후기가 뭐 보시는 분도 되게 많겠지만 엄청 좋아요. 물론 뭐 성이 안 차셨던 분도 당연히 계셨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되게 평이 좋았던 강의이고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되게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제가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 후기들 그리고 솔직히 뭐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일에 대한 본질과 성찰을 하게 해줬다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고요. 음, 요게 이제 제가 그 모집글에 썼던 뭐랄까 후기 정리했던 후기들을 마지막에 담아봤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스페인어 교육 관련돼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저랑 만난 거는 2018년 11월이었었고요. 당시에는 블로그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블로그로 10만 원만이라도 벌어봤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만 거의 1,500만 원을 넘게 벌으셨고 올해에는 3개월 만에 1,500만 원을 벌으셨다고 또 저한테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경아님도 계시는데 구매 전환율 올라갔다고 이렇게 후기 남겨주신 거 이거는 뭐 우리 다들 아는 PDF 인사이터님께서 저한테 강의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블로그를 키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기초 강의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기 보면 2010년 9월 달에 블로그를 했었고요. 당시에는 2010년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게 5월 달이었어요. 실제로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서 다음 블로그를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하긴 했는데 제가 블로그를 제 닉네임으로 시작한 거는 2010년 5월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때 6개월 안 됐을 때부터 계속 네이버 메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속 노출시키면서 블로그를 엄청나게 키워왔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블로그 네이버 메인에 나오게 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뒷부분에 있죠. 그 중에서도 네이버에 보면 주제판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직접 응모해서 나오는 방법이 사실 가장 빠르고요. 그거 외에도 요즘에는 워낙 모바일 쪽에 섹션이 많기 때문에 주제가 많이 분류되어 있어서 그냥 네이버에서 에디터들이 픽해가지고 올려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책 문화 쪽이 실제로 책 리뷰를 하는 블로거들의 글을 되게 많이 실어줬다면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주제판이 생기면서 그게 변경되면서 실제 저자들이나 출판사만 이 영역을 차지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2019년이었나?
18년 기억이 안 나, 19년이었나? 작년 7월 달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바이블을 개정판 일본은 내면서 여기에 잠깐만요. 실렸던 건데,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못하다 174회. 저자인데 이쪽에 강의실 실어주세요라고 책 174회. 문화 쪽으로 직접 시험을 요청도 저번에 중간중간에 가능하세요. 그렇게 멈췄어. 해서 올렸게 174는 뭐. 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아, 부분도 네. 그 뭐죠? 아기 쪽 육아 뭐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이렇게 공모전 당선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거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네. 편하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네이버 메인에는 20몇 개죠? 전에는 29개였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이랑 모바일 쪽에 있는데 실제로는 이 영역에 보시면 예전에 네이버 메인 나왔다면 보통 이 영역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쭉 보면 블로거들이 없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 출처거든요. 대부분은 블로거 없이 다 잡지라던가 혹은 그냥 어떤 사이트에서 직접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많이 하는 부모 아이라던가 이런 쪽은 실제로 블로거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제일 많이 시도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리빙 쪽. 왜냐면 여기 보시면 출처들이 다 블로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만 보더라도 어떤 영역의 블로그가 많은지 푸드 같은 경우나 리빙 쪽은 되게 많죠. 그래서 메인을 굳이 나와야 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리빙 쪽에 관련된 콘텐츠를 메인으로 발행을 한다 하면 이쪽에 한번 나올 만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나는 블로그 하는데 조금 재미있게 이런 거 이벤트로 한 번씩 당첨되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이거를 시도해 보실 수 있으세요. 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공식 블로그라는 게 있고요. 여기 직접 들어가셔서 음, 보면 이 공지사항 부분에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인테리어 고수차인데 돈도 주고요. 이런 뭐 살림 이템, 주방 이템의 키워드까지 줘가면서 필요한 분들은 여기다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고요. 장바구니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주간 밥상 공유해 주세요. 제 강의 듣고 이런 거 신청하셔가지고 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간 밥상란을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그 콘텐츠 작성할 때 필수 정보까지 네이버가 다 제공을 해드려요. 주간 밥상 해주고요. 여기 가족 수도 있고요. 예산이랑 이런 거 다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해서 내가 포스팅만 하면 돼요. 포스팅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어필하냐면 여기 댓글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 집밥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최고죠 하면서 본인들의 사진이랑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네이버 에디터가 여기 있는 댓글들만 쭉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네이버 메인 띄워줘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어렵진 않은데 조금 번거롭고 귀찮죠. 이제 방법은 알았어요. 되게 키워드도 알겠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관하는 키워드에 이런 키워드들 쭉 주잖아요. 오늘 내가 저녁에 그렇게 시금치 볼 리가 하려고 없어. 그랬는데 왜냐면 저번에 시금치 국 대차게 끓이고 나서 망쳤거든. 보관하는 거 한번 포스팅 저번에 대차게 해볼까? 망쳤는데 1 4 그런 거 677지?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야, 그럼 이번에 줬으니까. 그냥 그게 중간 내 맞춰서 그냥 올리라니까 일상적인 것과 이거? 맞는다면 그렇게 이번에 중간 맞춰서 포스팅하셔서 올리라니까 진짜? 공모하시면 되고요. 이제 방법은 알았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갈까요? 질문이에요. 관대지 174.677 나왔어. 망쳤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대답하셔야 넘어가요. 만점 다 200점이야. 듣고 있나요, 근데? 제가 혼자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만드는 게 콘텐츠를 잘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망쳤는데 재밌게. 174.677이야. 또, 읽기 쉽게. 음, 중간 맞지야. 중간 정보성 맞지. 있게. 요구하는 부분도 다 채우고. 아, 음, 네이버 툴 써서, 네, 또. 뭐를 보고 만들어야지 가장 확실할까요? 어, 하시는, 그래. 맞아, 맞아. 이미 당첨된 사람. 나 하시는 진짜. 말씀들이 사실은 다 아니, 맞아요. 좋은 게임하고 그림, 직접 있었는데 찍은 사진 눈에 갑자기 잘 그 띄게 뭐야 하고, 벌써 가독성 그냥 좋게 당첨을 하고, 블로그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 여기 딱 보신 스팀 것처럼 알바 이미 아니었어? 우리 이 메인들이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블로그. 이런 것들 몇 개만 확인하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포스팅의 그 패턴을 약간은 익히실 수 있으세요. 아,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미지 사이즈는 이 정도 하는구나. 물론 그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벤치마킹 하는 거.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사람이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약간의 레이아웃을 따라한다던가, 아, 글 길이는 이 정도로 하는구나, 이미지 사이즈는 이렇게 넣는구나, 동영상은 2개 정도 넣었구나, 아, 키워드는 이렇게 적는구나, 그런 거를 좀 베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블로그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 개설한 지 뭐 3일밖에 안 됐다 해서 글이 한두 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응모하는 거는 전혀 문제되실 게 없으세요. 심지어 블로그가 저품질인 경우에도 일부러 저품질을 풀기 위해서 이런 걸 응모해가지고 트래픽을 많이 넣는 거죠. 유입수를 일부러 많이 넣은 다음에 블로그를 다시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콘텐츠와 이게 일치한다면 해보실 만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쪽에 예시 넣어드리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초창기예요. 제일 처음에 수익형 블로그 강의를 하고 나서 바로 13분을 그 단톡방에 따로 뺀 다음에 이분들한테 각자 블로그로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이런 거 어? 한번 야! 이 야! 네이버 메인 야! 쪽에 넣어보세요라고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어떤 분이 그중에 같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리빙 쪽에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하루 방문자 수가 보통 요 정도 때 300에서 한 200명, 200에서 300명 정도 사이였는데 추석 때 이번 콘텐츠가 요게 올라왔거든요. 명절에 선물 부직구 가방에서 이게 딱 뜨고 나니까 이날 당일에 6만 2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좋았던 거는 뭐냐면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보니까 한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뒤에 한 1,000대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막 저처럼 블로그에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올리다가 갱얼에서 갑자기 이걸 한번 올라왔는데 노리고 뭐 이런 이름이 부직구 안 가방을 나와. 올렸다 하면 전환율이 별로 높지 않았겠죠. 근데 실제로 이분이 하시던 일은 공방일이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콘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전환율이 정확히 몇 프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는 적지 않게 전환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요지는 오른쪽 위에 본인들이 이걸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왜냐면 블로그라는 건 조회수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재밌거든요. 한 번도 막 하루에 100명, 200명 들어왔는데 갑자기 1,000명만 들어와도 되게 설레이는데 10,000명, 20,000명, 막 심지어 6만 명까지 들어오면 이 블로그의 재미가 진짜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물론 이것 때문에 블로그가 중매사안에 하는 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이거는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개념이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흘려 들으시는데 네이버는 약간의 막 뭐랄까 억지로 뭔가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트래픽을 한꺼번에 확 유튜브가 넣는다던가 생각보다 중요할 그러니까 것 같아. 기존에는 300명씩 오던 블로그가 갑자기 하루 6만 명 왔다 그러면 그냥 이 네이버에서 뽑아준 거리를 하더라도 실제 네이버의 순위를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 상에서는 얘 뭐지? 이거 돈 써가지고 일부러 6만 명을 밀어 넣었나?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블로그에 약간 안 좋은 결과를 뭐 미친다 하는 이야기도 많기는 하나 한두 번씩 하는 거는 뭐 크게 그렇게 블로그를 죽인다 생각하진 않으니까 뭐 원하시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이게 내 말씀드린 본인의 소박하여 콘텐츠와 태워. 맞는다면 이걸 일부러 작정하고 들어가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블로그를 일부러 엄청 키웠던 게 호주 워킹홀리데이라는 저의 컨텐츠를 영어라는 그런 다른 컨텐츠와 접목시켜서 메인 쪽에 억지로 계속 내보냈거든요. 루시 여학연수 이야기라는 이 블로그를 거의 뭐 적게는 한 달에 한두 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발행해가지고 여기 메인에 실리게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블로그를 엄청 키운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컨텐츠와만 맞다면 이거는 추천할 만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 영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도 전환율 되게 많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로그는 이달의 블로그라는 이런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네이버 영역에 보면 블로그라는 영역에 음, 네, 이웃 세골도 있지만 주제별 블로그라는 게 있고요. 이달의 블로그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 이달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여기에 보시면 그 각 달마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세개씩 잡혀요. 적을 땐 두 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개씩 주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 블로그는 여기에 계속 소개가 돼요. 근데 여기에 뭐 정말로 콘텐츠가 좋아서 네이버가 알아서 픽해서 여기다 심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내 블로그는 정말 좋은데 여기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요. 그냥 여기 추천하기 누르셔가지고요. 남편 아이디나 친구 아이디로 추천하세요. 그러면 에디터가 체크하고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해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메인 효과는요. 네이버 메인의 글 스타일 확인한 다음에 그 비슷한 패턴으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돼요. 대부분은 공들인 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됐었고요. 저도 시도해 보니까 실제로 됐고요. 다른 분들도 그랬고 이런 뭐 에디터 픽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그냥 온라인으로 돈 버는 거 제나특강 1탄에서도 그냥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 수익형 블로그를 제가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를 통해서는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돈 버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중에서 혹시 나 처음 들어보는 거 있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말하다가 갑자기 질문하면 네 링크 프라이스요? 또 링크 프라이스? 캠핑 애드센스? 미친다. 음, 네 와, 진짜 캠핑 지졌다. 다 네이버에 찾아보면 대부분 다 나와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돈 버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는 사업 홍보하는 거라든가 개인 브랜딩 하는 거라든가 책을 발간하는 거, 책을 내는 거, 이런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되게 진성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진하게. 엑기스든 뭐든 자기의 칼럼이든 간에 어쨌든 이런 위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진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광고형이라든가 모르겠어. CPA나 우리 원고료 같은 마티즈한테. 경우, 체험단 공동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광고형인 경우에는 그냥 정말로 대놓고 광고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포스팅 밑에 우리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 들어가는 거 다 밑에도 있지만 광고식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CPA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 프 액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글 밑에 뭐이 글을 클릭하면 상담 신청서 같은 거 나오면서 보험으로 전환되는 뭐 자동차 그 뭐죠? 자동차 보험 견적받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클릭당 이게 전환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클릭하고서 정말 상담까지 이어지면 그 링크를 제가 한 4천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원고료나 뭐 체험단 공동구매 같은 경우 요즘에 워낙 많이들 알고 계셔서 음, 실제로 뭐 업체를 통해서 원고를 받아서 포스팅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가지고 체험을 하거나 공동 구매하는 거 다 가능하고요. 기업 제휴나 에드피 링크 플러스 이런 거는요. 말 시간이 그대로 얼마 요즘에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쿠퍼너스 같은 개념인데 그런 네이버에 에드픽이라고 치면 에드픽이나 링크 플러스는 요즘 많이 안 쓰는데 에드픽이라고 치면 에드픽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신 대로 쿠팡 파트너스처럼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맘카페에서 블로그를 안 하시더라도 맘카페 활동하는 분이 뭐, 아기 기저귀 오늘 핫딜 떴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2만 원이었는데 오늘 12,000원에 판대요. 이거 링크 타고 들어가면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어요라고 제가 글을 남겨요. 근데 정말 맘카페가 큰 데여가지고 막 10,000명이 그걸 아, 이거 왜 신청했어. 있냐? 시너지 한 개도 그러면 없는데? 에드픽인 경우에는요, 중간에 야, 그, 소라카 실제로 그게 11번가에서 핫딜 가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고해줘? 제가 중간에 에드픽에서 그 링크를 받아가지고 하면 그 URL은 개인 URL이거든요, 제 거. 야, 뭐 그래서 뽑아가지? 아리 뽑아간다? 2% 정도의 수익이 저한테 들어와요. 만 원인 경우에는 200원 정도 순서가 있어.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 링크 프라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골든보드. 아, 음, 제가 아직 가져간다.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블로그 할 때 하라는 광고 붙는 거고요. 애드센스는 이제 티스토리 구글 쪽으로 붙는 걸 애드센스라고 하고요. 템핑 같은 경우는 저도 템핑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그냥 템핑을 제가 해보니까 애드센스나 이런 것처럼 저는 광고 붙는 거를 해봤어요. 수익이 많이 붙진 않아요. 뭐 한 달에 그냥 몇천 원 이런 정도여가지고 수익이 크진 않았는데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실제로 되게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나 돈을 지금 벌더라고요. 약간 별소다. 다단계 정확히 그대로 모르겠는데 약간 검사했거든? 다단계식으로 아이디 추천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벌 때 몇 프로가 상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의 작가일까? 이 템핑 쪽으로 어떤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수익을 냈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추천 아이디를 써가지고 그러다 그걸 안 통해서 끼잖아요. 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저도 뭐 해볼까 살 해서 게 없어, 지금. 해봤는데 별수도 수익이 별로 없다. 안 나서 그냥 갖다 버렸어요. 저거 뭐지? 그리고 이런 이름이랑. 최저가 블로그 판매하는 거는 아, 요즘에 엄청들 검사 많이 애들이 받으시죠. 있는데 못 블로그 할 넣고. 때. 말 그대로 블로그는 사고팔고가 원래는 불법이긴 하나 암암리에 다 진행되고 레오카나 있고요. 이 저거 딱 봐도 엄청 세 어, 보이죠? 내가 블로그를 개설해 놨는데 나는 쓸 일이 없는데 남이 보기에는 좀 쓸만해. 그러면 계속 요청이 와요. 이거 좋네. 저한테 파시겠어요? 뭐 300주게요, 500주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적게는 60에서 80만 원 정도 주고 무슨 받는 일이 경우도 일어났나요? 많고요. 뭔데? 오투잡이나 아니, 왜 이렇게 클론이나 세지? 타링은 요즘에 어. 제가 이제 제나특강이나 이런 거 혹은 우리 소모임을 통해서도 PDF 엄청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지금 되게 많이 떴죠. 오투잡, 크몽, 타링 전부 다 재능 기부 사이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탈인 같은 경우는 거의 강의 베이스 쪽이에요. 요즘에는 PDF도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강의 쪽이 훨씬 더 VOD라던가 오프라인 강의 쪽에 훨씬 더 콘텐츠가 많고요. 크몽이나 오투잡 같은 경우는 재능 기부 쪽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파워포인트 아니 파워포인트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런 포토샵 되게 잘해. 이거 눕기 따기 수정이 우리가 한 할 개가 수는 나왔어요. 있지만 정말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이 사진 하나 보내면 급한데 빨리 증명사진 만들어주면 5천 원. 그러면 얘네가 후딱 보내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역으로 보면 나 되게 순식간에 명함 되게 잘 만드는데 그럼 본인이 이런 데 들어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어, 자청 얘기를 잠깐 해볼까 했지만 시간상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관련해서 그 넘어갈게요. 다음 이따가 기회 되면 그리고 이런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대행해 주는 거 뭐 카페 대행하는 거 블로그 대행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가셔서 필요하시면 돈 주고서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역으로 본인들의 재능이 있는 경우는 자기가 들어가서 금액을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클래스 101이나 송고 같은 경우는 요즘에 클래스 101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고요. 온라인 플랫폼, 뭐 강의라던가 혹은 스터디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 플랫폼, 순고도 거의 비슷한 모델로 나오긴 했는데, 순고는 약간 더 많은 고수들이 있고요. 저는 이거 써봤는데 너무 사람 매칭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런 거 해보세요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기랑 맞는 플랫폼이 있고요. 시도했다가 별로 아닌 것도 되게 많거든요. 준비 그래서, 단계에서 저 다시 음, 할 거면 한 가지만 파는 경우에는 수익이 나요. 근데 여러 개 발을 걸치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많이 크게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나씩 보면서, 이거 들어가서 봤더니 내가 좀 할만해. 예를 들어 에드픽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게임 관련된 컨텐츠를 내시는 분들은 에드픽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이웃분 중에서 게임 개발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게임 콘텐츠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에드픽 가셔가지고 그 콘텐츠 좀 보시고 나서 거기다 이거 배너 좀 달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실제 일주일 만에 거의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그건 뭐였냐면 에드픽은 약간 캠페인이라고 해서 되게 많은 종류의 캠페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동영상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뭐 국민은행에서 이번에 통장이 새로 개설됐어. 적금 통장 같은 거를 제가 홍보해주고 영상을 올려놓으면 누군가 그거를 클릭할 때마다 저한테 300원, 500원씩 들어와요. 그게 실제로 돈으로 쌓여요. 그리고 어떤 리니지 뭐 엠버전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 그 밑에다 앱을 달아놨어. 이걸 클릭하면 앱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막 4,000원 가격이 이렇거든요. 누군가가 그걸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앱 다운받는 경우에는 특히 에드픽 쪽에 되게 금액이 높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게임 쪽도 잘 맞고요. 음, 그 외에 뭐 피자헛 한 판 시키면 주문 제 거 통해서 하면 4,000원 받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조금 더 각각 들어가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서 그냥 생각나는 것들 놓치지 않게 질문으로 탁탁탁 넣으세요. 이렇게 제가 막 중간에 질문 있으세요? 안 해도 그냥 궁금한 거 탁 하면 제가 하면서 계속 이거 보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드리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도 얘기하고 그 강의할 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저희 자기가 아까 궁금한 거를 계속 저한테 어필하고 얘기하고 해야지만 제가 그거를 사례로 들어드리고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얻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부끄러워 안 하셔도 돼요. 다 서로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 어차피. 그래서 그냥 편하게들 얘기하시면 돼요. 다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한 1년 전에 이걸 보신 분들도 제가 이 질문 똑같이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타링 하셨는데, 선생님, 타링은 뭐? 버린 건 아니었고요. 버린 건 아까 제가 템핑. 타링은 버리진 않았고, 타링은 반려돼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타링 심사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몇 번 수익형 블로그 강의 넣었다가, 그리고 저랑 가격대가 너무 안 맞아서, 계속 타링 중이랑 몇 번 얘기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귀찮아서. 안녕. 어, 나 망할 그리고 수도 있어. 여행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이걸 물어본 이유는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오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단에 이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건데 훌피인데 우리가 여행 안녕. 좋아하는데 여행 갔다 온 기다릴 수 없어. 다음에 여러분들은 보통 뭐 하세요? 그거 포스팅 하시나요? 저도 가고 싶어요. 포스팅 블로그에 포스팅 하시나요? 음.
네,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블로거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여행 갔다 온 거를 맞아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안 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고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고요.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다음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책이 나오면서 이제 카페 키우고 바로 강남에 사무실 내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7년 정도로 유학업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수익형 블로그라는 강의를 저는 워킹홀리데이라는 타겟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로 수익을 냈어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야 되게 55원 명확한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타겟들과 그리고 되게 조금 특수한 그런 키워드가 야 아니냐. 55원 그러니까 됐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기 하라고? 때문에 네가 돈 벌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55원 분들이 됐어. 있었어요. 실제로 워킹 다녀오신 어떻게 할 분들도 거야? 계시겠지만 한 해에 워킹을 몇 명이나 갈까요? 어 올해 질문인데 실제로는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반응 3천 명. 너야 됐는데? 네. 너야 됐는데? 보통은요, 1년에 한 3만 명 정도 가요. 3만 명. 신데렐라 사 신데렐라 사야겠다. 3만 명, 많게는 뭐, 네, 2만에서 3만 명 정도 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덜 갈지도 몰라.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못 갈 거고요. 한창 갈 때는 3만 명, 또 심할 때는 4만 명까지도 갔어요. 워킹홀리데이라는 거는 지금은 되게 다양한 국가들이 물론 되게 많기 때문에 호주 쪽에 가는 비율이 더 많이 줄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18세 아니다. 그러니까 그죠. 만 18세부터 만 31세까지 이제 나이도 기억 안 나네. 그래서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정도 20대 학생들이 되게 많이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한 해에 3만 명이 가는데 갔다 온 다음에 자신의 경험담을 포스팅하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하겠죠. 블로그에 그걸 올리거나 3만 명이 갔다 온 다음에 10%면 3천 명, 1%면 300명 정도 되거든요. 300명 정도, 1%가 될까요? 1%가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나 포스팅을 할까요? 포스팅을 하거나 안 돼요. 제 생각에는 100명만 해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스타? 인스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할지. 결국에 그 얘기는 씨. 뭐냐면요. 우리는 똑같은 아 지금 경험을 어떻게 될 수가 하더라도요. 없네. 컨텐츠를 아니 만드는 사람이 지금 있고 만들지 않는 원하는 게 사람이 한 개도 있어요. 안 떠.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네 거니까 이거는 되게 특수한 지금 키워드니까 원하는 게 한 정말로 개도 안 떠. 타겟이 진짜 한 정해져 개도 안 있으니까 떠. 네가 돈 벌었지가 아니라 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아니더라도 제가 다른 경험을 했더라도 분명히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조금 하지 말래도 자신의 입장에서 분명히 자신의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면 알지 수익을 낼 기다려 수 있는 게 기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저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아까 다녀온 다음에 존나 말씀드린 대로 두 권의 책이 나왔고요. 2010년도에 저스트고 호주라는 요 되게 유명한 책이죠. 저스트고 호주 편을 2010년도, 12년도에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였어요. 작년까지 호주 워킹 홀리데이 바이블이라고 이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이 책을 내려놨던 이유가 옷에 찍자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빅비깅이라는 그런 지금 하고 있는 네 빅비깅이라는 이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2000 몇 년도 아기 출산하고 나서 2016년도 17년도부터 사업자를 없앴는데 계속 학생들은 책을 보면서 빅비깅 카페에 계속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책이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겠다. 책을 보면 학생들이 자꾸 오면 나한테 뭔가 물어보고 제가 그걸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개정판 옷에 찍으면서 이거를 저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다른 분한테 넘겨드릴게요 하고 제가 그 넘겨드릴 분을 정해서 이렇게 넘겨드렸거든요. 출판사에서 서로 좋으라고. 그래서 이걸 갖고 가신 원장님도 좋고 출판사에서도 현업에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넘겨드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없어요. 예전에 두 권을 썼다 말은 하지만 지금은 다 제 책은 아니에요. 이 저스트고 호주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어. 책인데 이 두 권 다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했던 출판사에서 둘 다 연락이 와서 책을 작업하게 됐고요. 실제로 지금 세 번째 책 블로그, 이건 되게 말하기도 민망한데, 2018년도 블로그 강의 시작하고, 바로 말이 12월 안 달에 돼. 아 그러게 계약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출판사에서 저 콘텐츠를 보고 나서 책 쓰자고 따로, 네, 그렇게 연락이 와서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받고, 나오겠죠?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컨텐츠가 좋으면 굳이 본인이 애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 돈 들여가면서 책을 쓰지 않더라도 출판사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아, 졌다. 이분 컨텐츠 너무 좋다. 그러면 와, 그냥 있는 책은 그대로 진짜, 책으로만 엮어도 이거 책은 책 진짜 나오겠는데 할 정도로 이게 컨텐츠 뭐냐? 수준이 된다면 본인이 그렇게 애쓰지 않더라도 출판사에서 계속 책 원고 다 넘겼어요. 네, 갑자기 이걸 뜬금없이 물어보냐. 아, 근데 빵 터졌네. 넘겼어요. 넘겼는데 출판사에서 말이 없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실제로 두 권의 책을 예전에 냈던 거, 그리고 정보성 블로그를 한 달에 제가 1,000만 원 이상 수익 냈던 건 어떤 방법인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유학업계 최초로 빅빅잉이라고 빅빅 잉글리시거든요. 실제로는 큰 사람들이 큰 꿈을 향한 영어 이야기, 어학연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이 카페를 만들었을 때 유학업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거 만들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은 그 학생들 자체가 돈이 없는 애들이에요. 돈이 있으면 저도 다녀왔지만 돈이 있으면 워킹 비자로 안 가죠. 어학연수를 하거나 영주권을 준비하거나 그냥 해외 유학을 가는데 굳이 워킹을 갔다는 것 자체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일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하려고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걸 한 거기 때문에 유학원들 입장에서도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타겟들은 되게 돈 없는 애들이라는 인식이 되게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그 애들 다 모아다가 네가 카페를 운영한다 한들 그게 돈이 되겠니? 그냥 힘 빼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2007년도에 다녀온 다음에 유학원사 한 2010년도까지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요. 당시에 아니요. 제가 제일 많이 아주 들었던 잘하시다고 얘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야, 그 돈 안 되는 애들 붙잡고 너무 오랫동안 상담하지 말라고 시간 아깝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도 나와서 이 학생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주고 엄마,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블로그와 엄마가 왜, 카페에다 실어 나 나르면서 뮤지쌤 이거 나이스 학생들을 그때 뭐 많이 하는데? 응? 모았었죠. 나이스 그래서 뭐? 어쨌든 나이스 이거 잠시만. 그렇게 정보성으로 블로그와 카페를 키우다 보니까 이 나이스. 빅뱅이라는 정말로 유학계 나이스. 최초로 나이스. 커뮤니티를 나이스. 운영하는 어. 카페에 4만 명이 2년 만에 돌파를 했었고요. 지금 그 카페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나블 카페로 제가 바꾼 거예요. 카페 컨셉을 바꾸고 나니까 한 3천 명이 미친 듯이 나가더라고요. 미친 듯이 나가는데 지금 다시 이제 복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우리 빅빅인 회원들 중에서도 나블 회원 쪽으로 전환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세미나나 나눔 콘서트, 원데이 클래스 이런 스터디를 운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블로그, 맞아요. 제가 블로그 그런 글, 뭐라 그럴까, 블로그 제 자기소개 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블로그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이런 것들을 똑같이 10년 전에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눔 콘서트라는 거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우리 빅빅잉의 회원들이 다녀온 다음에 제가 한 달에 3명 정도씩 애들을 불러요. 그 부르는 애들은 카페에다 글을 자주 올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3명 정도 초대해서 실제 워킹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애들을 앞에 세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눔 콘서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 그냥 무료로 제가 알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그런 지식을 하루에 다 학생들한테 전해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영어 스터디는 스피킹 위주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따로 스터디 운영하는 분을 따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계속 만남을 유지하면서 그분들이 실제 호주에 가면 다시 인맥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어느 누구도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타겟들이 돈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학원 쪽에서는 이런 뭐라 그럴까 약간 버려둔 그리고 그냥 되게 단타로만 치고 빠지는 그런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의 수익 구조를 저는 아예 집중해가지고 틈새 시장 공략해서 들어갔고요. 실제로 말은 공략했다고 얘기하지만 시작을 제가 막 나는 이 학생들 모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다 좋은 정보 올리고 얘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돼서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제가 빅뱅잉 할 때 한 100분 정도 와요. 지금은 강의를 제가 일부러 소규모로 하는 게 질문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얘기하고 각자에 맞춰서 컨셉 잡아주고 하려고 소규모로 13명, 15명 정도 강의를 했었지만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정도 한꺼번에 모집하면 그냥 바로 마감됐어요. 이렇게 진행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워킹 다녀온 다음에 그 어떤 대학교 잡지였나? 대학 생활 뭐 그런 거는 어쨌든 잡지에 실렸던 그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했던 그런 책. 잠깐 볼까요?
그저 1%뼈 때리고, 아, 그죠.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입을 보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원고는 넘겼고, 블로그에 올린 글들만 모아서 했어요. 왜냐하면 정보성 글이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거를 막 따로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고요. 근데 실제로 책을 낼 때에는 블로그에는 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더 정보를 많이 모아서 다시 작업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저스트고 작업할 때에는 분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공동저자로 여행이랑 저랑 같이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처음 작업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맞아요. 블로그 보면 출판사들이 요즘에는 출판사 시장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람 책을 내면 알아서 팔로워들 되게 많고 하니까 알아서 팔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이왕이면 본인들이 마케팅 하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얘기해서 얹혀가는 것도 출판사에선 좋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책 내시려고 준비한다면 그냥 자신만의 콘텐츠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출판사에다가 말하자면 자신을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실제로 저한테 컨설팅 받거나 강의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저자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미 저자인데 고민이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뭐 두세 권 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반대로 다시 블로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이 유명해진 다음에 책이 나오는 분들은요, 따로 홍보하지 않더라도 그냥 블로그 자체가 홍보가 돼요. 그걸 인스타에 하고 그 콘텐츠를 다시 유튜브에 한다면 이미 내가 인플루언서니까 출판사에서도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누구라도 줄 서서 출판사도 하고 싶어 하고요. 음. 결혼 전이었죠. 맞아요. 그쵸. 결혼 전이었어요. 서른 지금 마흔이, 마흔이 좀 넘었고요. 블로그에 본인의 책 홍보하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죠? 이거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블로그에 본인 책 홍보하는 것이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이때는요, 결혼 전, 아까 호주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컨텐츠는 결혼하기 전에 30대 초반이었을 때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가족한테 쓰는 에너지는 뒷부분에서도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아기를 너무 어렵게 가졌고 어쨌든 갖고 나서 너무 하고 싶은 게 더 많아가지고 내려놓고 나와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했던 거. 수익형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제가 다녀와 봤고 저도 150만 원을 들고 호주 워킹을 가봤기 때문에 그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고 워킹을 간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막 울컥울컥 해. 온라인인데 진짜 잠을 못 자가 되는 것 같아. 잠깐만요. 아니, 이 얘기를 1년 반 동안을 했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150, 저도 슬퍼요. 다시 얘기해도 슬퍼. 그리고, 네, 맞아요. 아니, 서러운 그런 것보다 약간,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나 이거 되게 민망하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카톡으로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죠? 아니 나도 롤할 건데. 정말. 갑자기 나 이런 얘기하면서 울컥하는,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초반에 나는 진짜 이 바닥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지라고 되게 작심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는 거는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라는 해미소님이랑 저랑 갑자기 이 에피소드가 생각났어. 해미소님이랑 제가 블로그 강의하고 나서 진짜 딱 1년 반 동안에 딱 한 번 저녁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단 한 번도 저녁 시간에 저는 강의를 안 해요. 근데 애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막 딱 한 번 했는데 해미소님 낮에 만났나? 골드 찍은 스킨. 해미소님 어쨌든 할 때 강의했는데 이날도 제가 약간 울컥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끝나고 나서 목캔디를 3개인가 5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뭐야 이분은 지원이가 정말 되신 있으니까 분이다. 자야탄 해볼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이거 뭐야. 뭐라고? 나 이거 강의하면서 이렇게 뻥 터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다시 나 이거 채팅창 보면 안 되겠다. 그냥 진행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이 바닥에서 최고가 돼야지 약간 작심하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당시에 했던 거는 혼자 이렇게 약간,
룰을 세워둔 게 나는 절대로 블로그에다 광고는 올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유아 콘텐츠의 광고라는 거는 뭐냐면 호주 학교 정보, 학원 정보, 그리고 뭐 이렇게 말 그대로 가격 할인 그런 정보들을 올리는 게 그쪽에서는 약간 정보성, 그러니까 홍보성 블로그였는데 나는 그런 거 절대 올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정보성 블로그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애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얘네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덜 들어가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포스팅 한 개만 해도 되게 정성스럽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냥 당시에는 호주에서 집 구하는 방법이라는 걸로 저한테 만약에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더 이상 호주에서 집 구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 블로그에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 블로그에서 끝나게, 그런 마음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나한테 갑자기 콧물이 나. 아, 오늘 강의 왜 이러지? 아, 미치겠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메일 노출하는 거. 이거 남이 보면 우리 진짜 이거 실시간 말고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되게 어이없을 것 같아. 쟤 뭐 하냐 막 이러실 것 같아. 네이버 메일 노출하는 거. 이게 줌이 딱 여기 이 뭐죠? 채팅창까지 같이 녹화가 되면 좋은데 채팅창 녹화가 안 돼서 그 인사이토니 강의할 때도 저는 채팅창 보면서 엄청 빵빵 터지고 막 화면 끄고 웃었는데 그 보신 분들은 저한테 뭐 하냐고 막 이러면서 되게 그 웃느니라고 강의 집중 하나도 안 됐다고 막 이러셨어요. 김대영이랑 너랑 게임 던질 때마다 네. 걔를 아이 갔다 오신 김대영이랑 하지 마. 분들이거나 돈이 너 저처럼 저번에 김대한테 없으셨던 할 일 분이에요. 있다가 뭐지 아, 두꺼비한테 제나 술 한잔 특강은 제가 그건 나왔고요. 인사이토님 거. 제나 특강은 줌으로 그 녹화 안 진짜 했고 씨 다른 김대영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음성이 제대로 퀄리티가 별로 안 하지 좋아서 마. 지금은 이거 아니 뭐지 전체 김수환 프로그램으로 저번에 녹화 안 하고 이블리 있어가지고 이제는 딱 요것만 저번에 보일 거예요. 김수환 뭐지? 이거까진 떼겠죠? 하다가 막 쳐가지고 어쨌든. 리시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나 이제 이거 그렇지. 잠깐 안 보고 집중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블로그랑 차별화되는 거는 이제 이 당시에 제가 리시해 준 생각했던 게 나는 다음에 100% 뭐냐 정보성으로 카정한다면서 가야지. 매점 유학원들은 보통 돌려보다가 학원 두꺼비한테 정보나 막 이런 걸 되게 쳐준다니까. 홍보성으로 올린다면 나는 그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작정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 불가 콘텐츠. 당시에 이런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하는 방법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50페이지가 넘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블로그에 캡처를 해서 다 올렸죠. 이걸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정말로. 왜냐면 워킹홀리데이의 타겟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유학원에서는 이 비자 대행하는 거였거든요. 실제로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한 뭐 20만 원 정도까지 돈을 내야지만 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워킹 가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본인이 이걸 50페이지 이상을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어, 일단은 잘못해가지고 오류나는 경우도 간간이 있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더 힘들어. 그리고 그럴 바에는 10만 원 써가면서 20만 원 써가면서 그냥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네가 직접 할 수 있어 하면서 화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캡처를 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빵 터지면서 워킹홀리데이 가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제 블로그를 엄청나게 퍼다 날랐죠. 그래서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비교 불가하는 콘텐츠가 제 블로그에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타깃이 필요한 정보를요, 시리즈로 제공을 해요. 이미 워킹홀리데이 다녀왔고, 나는 유학원에서 3년 반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 입장에서 아, 쓰고 싶은 거를 말 그대로 돈 되게 썼다면 저는 야 어학연수 시도노래 관련된 글을 불러버려? 계속 야 올리면서 시도노래 팔면 듣고 됐는데, 싶어? 그게 아니라 돈 버는 것보다 시도노래 어쨌든 이 좀 부르는 거 학생들 듣고 도와주고 싶다는데 싶은 그거야. 마음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면서 그걸 시리즈로 엮어 나왔어요. 너 쉐어하우스 호주 도착해서 집 들어와 구하는 거 들어와 방법 내가 들어와 알려줄게. 들어와 근데 집만 들어와 구하는 방법만 들어와. 알았을 때 애들이 도착하면 못 구해. 왜냐면 뭐 용어도 몰라,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몰라, 집 아니 근데 둘러보면서 자연은 주의해야 될 무슨 게 상황이 뭔지도 이해했어요? 몰라, 각 지역별로 그 위치가 얘네도 어딘지도 몰라. 우리 부동산 입장 갈 때 하는 시작부터 것처럼 1400원짜리였잖아. 똑같이 그런 거를 다 시리즈로 엮어서 했고요. 라칸이 있어서. 음, 또 하나는 타깃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우선 저부터 150만 원 들고 호주 갔을 때, 당장에 한 달 동안의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한 달 반 동안에 그 뭐랄까 일을 못 구하면 호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어. 없으니까. 편도 티켓만 들고 가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심하고 어쨌든 콘텐츠로 만들려고 R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E W E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그런 콘텐츠들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길래 애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는지를 와 보여드릴게요. 미쳤냐? 아우. 근데
어, 뭐 위험하게 좀. 근데 이 부분은요, 지금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영상 말고, 우리 말고 이제 녹화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잠깐 읽어드리면, 고민인 게 다 알려주면 구매 전환율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인데, 보통 70%, 80%만 알려주라고 하던데요라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질문은 저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아, 방 강의에 왜 오신 분이 tas어? 아까 제가 단톡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질문하면 막 계속 대답해줘요. 그냥 성격이 그래. 그래서 계속 대답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액기 쓰이거나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것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저는 뭐라 그럴까 막 일부러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이미 아니 근데 수업하고 이미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아는 되게 많이 아는 고수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하다못해 유튜브에도 정보는 널려 있고요. 블로그 몇 개만 찾아봐도 그런 정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해서 나는 100을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100을 다른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오프라인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관련된 그 글을 블로그에다 제가 올려요. 근데 그걸 올렸을 때 저는 일부러 특히나 무료인 글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글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더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글을 봤을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얘 진짜 잘한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 혹은 그 정도의 글의 퀄리티 레벨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쨌든 내용을 모르겠으나 뭔가 대단해. 그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걱정이 되죠. 100% 가까운 걸 알려줬을 때 오프라인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그럼 실망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은 적당히 알려줘야지만 20% 남은 거는 오프라인에서 줘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내가 그걸 다 까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왔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당연히 그 이상 내가 100을 풀었으면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